자, 2023년 3월 25일 시행된 문제입니다. 자, 세무에게 1번 다음 중 조세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을 물었습니다. 금전납부가 원칙이고요. 조세는 법률에 규정된 과세유권을 충족한 모든 자에게 부과되는 거 맞습니다. 자,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를 목적으로 두고 있는 벌금, 과태료는 조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4번은 뭐가 틀렸냐면 조세는 납세자가 납부한 세액에 비례해서 개별적 보상을 제공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없습니다. 반대급부 없어요. 세금을 내는 반대급부는 없고요. 간접적으로 우리 국방이라든지 그치? 도로라든지 항만이라든지 이런 혜택을 받는 거지 그치? 직접적인 혜택을 받는 것은 있다 없다? 없다. 개별적인 보상을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올바르지 않은 것은 4번이고요. 2번. 자, 다음 중 국세기본법상 기한과 기간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을 물었어요. 과세표준 신고서를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해서 제출하는 경우에 해당 신고서 등이 국세청장에게 전송된 때에 신고한 것으로 봅니다. 맞아요. 국세 납부에 관한 기한이 근로자의 날일 때는 그 다음 날을 기한으로 본다. 하루 연장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쵸? 근로자의 날일 때는 그 전일이 아니라 뭐라고요? 다음 날. 토요일일 때는 그 다음 날. 일요일일 때는 그 다음 날. 2번이 틀렸습니다. 자, 기간을 일이나 주, 월, 연으로 정할 때 기간의 초일은 기간계산 시 산입하지 않는다. 초일 불산입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우리가 기간을 계산할 때 초일 불산입, 말일 산입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초일 불산입, 말일 산입이라는 표현을 써요. 기간의 계산은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따른다도 맞습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2번이었고요. 3번. 자, 국세기본법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을 물었습니다. 실질과세 원칙은 조세평등주의를 구체화한 세법 적용의 원칙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 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그쵸? 여기 봐요. 이렇게 다시 한번 써볼게요. 우리 국세부가 원칙에 네 가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네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뭐가 있다고 그랬죠? 실, 신, 근, 조 이렇게 암기하면 된다고 그랬잖아. 그쵸? 실이 뭐예요? 실질 과세 원칙. 실질 과세 원칙. 그러면 1번에 그럼 벌써 틀렸네. 실질 과세 원칙은 세법 적용의 원칙이 아니라 뭐라고요? 국세부가 원칙에 해당하는 거지, 그치? 그치? 그래서 1번에 틀렸다고요. 자, 여기 봐봐. 신의 성실 원칙. 신의 성실 원칙.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근거 과세 원칙. 그 다음에 조세 감면 뭐라고 그랬죠? 사후 맞지? 조세 감면 사후 관리 이렇게 네 가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국세부가 원칙에 그 다음에 나머지가 뭐에 속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세법 적용 원칙이라는 게 있다고 그랬어요. 세법 적용 원칙의 첫 번째 납세자 재산권 부당 침해 금지라는 조항이 있고요. 두 번째는 뭐 있다고 그랬죠? 기업회계 존중. 순서는 상관이 없어요. 기업회계 존중할 것. 세 번째 뭐가 있었을까? 세무공무원 재량의 한계. 세무공무원 재량의 한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소급과세 금지라는 게 있다고 그랬어요. 소급과세 금지. 억지로 암기하려고 하지 말고요. 일단은 많이 읽어봐요. 그래서 용어가 익숙해져야 돼요. 그 다음에 외우는 것 둘 중에 하나만 외우라고. 나는 이게 편하니까 이것만 외우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머릿속에서 비슷한 단어 유추하면 됩니다. 그래서 국세부가 원칙에 네 가지, 세법 적용의 원칙에도 몇 가지가 있다고요? 네 가지가 있다. 동그라미 1번은 실질 과세 원칙은 세법 적용의 원칙이 아니에요. 뭐의 원칙이지? 국세부가 원칙이지. 그래서 1번이 옳지 않은 거고요. 2번. 자, 2번. 신의 성실 원칙이란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에 따라 성실하게 해야 한다는 것으로 납세자, 세무공무원 모두에게 적용된다. 맞습니다. 또 시험 문제에서 세무공무원에게만 적용된다 또는 납세자에게만 적용된다 이런 문장이 나오면 틀린 거겠죠. 그렇죠? 양쪽 모두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실질과세 원칙이란 법적 형식이나 외관에 관계없이 실질에 따라 세법을 해석하고 과세유권 사실을 인정해야 된다는 원칙이다. 맞습니다. 법적 형식이나 외관에 상관없이 실질에 따라 적용을 해줘야 된다. 이걸 우리가 실질과세 원칙 이런 말 쓰는 거예요. 근거과세 원칙은 뭐죠?
장부 등 직접적인 자료에 입각해서 납세 의무를 확정해야 된다는 원칙 맞습니다. 장부의 근거에서 세금을 걷어야 되겠죠. 옳지 않은 것은 1번이었고요. 4번. 자, 과세 요건과 관련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을 물었습니다. 과세 요건이란 납세 의무 성립에 필요한 법률상의 요건. 밑줄 쳐주세요. 법률상의 요건. 과세 요건이란 납세 의무 성립에 필요한 법률상의 요건을 말한다. 맞고요. 세법에 의해서 국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를 납세 의무자라고 하는데 맞아요. 세법에 의해서 국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를 납세 의무자라고 해요. 근데 괄호 안에 봤더니 국세를 징수해서 납부할 의무를 포함한다라고 나와 있죠. 여러분 세금을 징수해서 납부할 의무를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면 원천징수 의무자라는 말을 써요. 원천징수 의무자.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 잠깐만 고개 들어볼래? 여기 세무서가 있어요. 여기 세무서가 있고 여기 회사가 있어요. 회사가 있어요. 여기 근로자가 있어요. 근로자가 있습니다. 회사가 급여 지급 시 다 줄까? 세금 떼고 줄까? 세금 떼고 주죠. 소득세를 떼고 주는 걸 갖다가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면 원천 징수한다라는 말을 써요. 원천 징수 후 지급하는 거야. 그럼 소득자가 누구죠? 소득자는 근로자가 되는 거지. 원래는 근로자가 갖다 내야 되는데 번거로우니까 회사가 월급 줄 때 세금 떼고 주는 거죠. 그쵸? 자, 둘 중에 납세 의무자가 누구예요? 소득자가 납세 의무자지. 그치? 소득자가 납세 의무자고요. 이렇게 월급 줄 때 세금 떼고 주는 이런 회사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원천징수 의무자라는 말을 쓰는 거야. 그러니까 원천징수 의무자와 납세 의무자는 같은 거야, 다른 거야? 다른 거라고요.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소득자가 납세 의무자가 되는 거고요. 원천징수 의무자는 납세 의무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납세 의무자 묻는 문제에서 국세를 징수해서 납부할 의무, 원천징수 의무를 얘기를 하는 건데 원천징수 의무가 있는 자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2번이 옳지 않은 거고요. 동그라미 3번에 봤더니 과세 물건이란 조세 부과의 목표가 되거나 과세 원인이 되는 소득, 과세의 원인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사실, 행위 등의 조세 객체를 말한다. 맞습니다. 과세 물건이란 우리는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 거잖아, 그치? 재산에 대해서 세금 내는 것도 재산세라고 하고요, 그쵸? 자, 세율이란 과세의 한 단위에 대해서 징수하는 조세의 비율을 우리가 세율이란 말 쓰는 거고요. 옳지 않은 것은 몇 번? 2번이었습니다.